CIS 회로 주어지고 학점이 안 좋고 영어 점수가 안 좋아요. 바닥이에요. 뽑기 싫으면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. 매 기수 2명 정도 쓰는. 그래요?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직무에 지원하시는지 제가 알진 못하지만 네. 나는 정말 외향적인 사람인데 마케팅 직무가 정말 어울릴까? 난 정말 내향적인데 뭐 영업이나 뭐 그런 쪽에 맞을까?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근데 맞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 답은 없습니다. 다만 면접을 보실 때 면접관 분들께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. 나는 뭐 사실 내향적인 사람인데 영업에서도 충분히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겠다. 좀 명확히 그걸 구체화시켜 주시고 내가 현직자가 되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것들을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면접관이 봤을 때 아, 이 사람은 정말 준비가 되어 있구나. 이 사람은 본인의 역량을 어떤 부분에 써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. 제가 오늘 모신 보람이 있네요. 네.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. 어쩜 이렇게 고급진 표현을 학원 다니세요?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그려줘라. 이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.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려주는 게 좋아요. 내가 단점을 가졌다면 약한 부분은 무엇인지 스스로 좀 깨닫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을 해왔고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.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것을 만회할 만한 더 강한 한 방을 때릴 수가 있다. 어떻게?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끔 그려주면서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예뻐 보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또 이제 궁금한 게 PT 면접 같은 경우 직무 역량이라는 게 딱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전공 지식을 많이 물어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뭐 문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가 기억이 났는데 어떤 거요? 임원 면접 때 경영학과 나왔는데 CRM이 뭐의 약자인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아, CRM? 뭐의 약자예요?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네. 매니지먼트. 그때도 이렇게 얘기했어요. 네. 이따위로 제가 당황했어요 그때. 전공 지식과 관련해서 안 물어본 건 아니네요. 전반적으로 받았던 인상은 전공 지식을 많이 안 물어봤던 것 같다. 네. 근데 뭐 이제 용어 정도에 대한 해설을 요구하는 네. 그런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 좀 이공계 친구들에게 전공 관련해서 어떠한 질문들을 좀 받았냐라고 좀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뭔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. 시모스인 것 같은데 시모스 동작 원리, 광전 효과 원리, CIS 회로 주어지고 끝쪽에 비트라인의 VTH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지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뭐하고 전공 지식이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온다. 그렇다고 해서 1학년 때부터 봤던 전공 서적을 막 뒤지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또 그리고 이제 뭐 직무 면접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지만 임원 면접 때 제가 이 방송을 한번 찍어본 적은 있었습니다. 초창기 방송 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키워드가 안 나올 수가 없다. 핀테크 기술 또 뭐 5G 이런 키워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비단 이제 문과, 이과 이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아마 임원 면접단에서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. 잘 꽂혀 계시는 임원분들이 많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런 질문들 말고 이건 진짜 허를 찔렀다. 아니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. 뭐가 있었을까요? 사실 저는 가장 큰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학점이 안 좋고 영어 점수가 안 좋아요. 바닥이에요. 가끔 제가 얘기하면 임원 자식이냐고 물어봐요. 이게 아니나 다를까? 뭘 물어봤다는 거죠, 그래서? 이런저런 활동을 제가 뭐 꾸준히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,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다가, 어떤 면접관 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노느냐고 학점 이 모양이고, 뭐 영어 점수 이거밖에 안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. 뉘앙스가 고작 니 정도가 여기를 근데 어떻게 지원했냐 당당하게 뻔뻔하게 뻔뻔했으니까. 그런데 그때 그러면 뭐라고 답했어요? 뽑기 싫으면 뽑지 말라고 했습니다. 반말로요? 면접관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 제가 이 회사의 학점이랑 영어 성적으로는 부합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.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에 한마디를 좀 덧붙였어요. 뭐라고요? 면접관님이 보시기에 제가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을 수 있지만 저는 현재 이 자리, 이 면접장에 오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자리를 왔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. 저는 뭐 대학 활동 때 이런 활동, 취업 준비를 하면서 공부했던 것들, 그리고 사트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,
그런 것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왔고 나는 충분히 면접 볼 자격이 있고 후회 안 하실 거다. 아주 구구절절했네요. 길었죠 그냥. 아, 뽑기 싫으면 뽑지 마라. 하지만 뒤에 반전이 있었다. 본인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네요. 재밌어요.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. 하지만 나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고 충분히 지금 면접 자리에 올 만한 자격이 있다. 네. 오히려 그 임원분보다 더 고자세였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 가지 유형을 통틀어서 본인께서 왜 진짜 합격을 했다고 생각하는지, 그냥 그 킬러 컨텐츠가 뭐였는지.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뽑기 싫으면 뽑지 말라라고 얘기한 면접이 임원 면접이었어요. 임원 면접을 좀 가장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단 할 얘기 다 하고 왔고 그만큼 일단 자신이 있었고 제 생각에 대한 그 논리나 뭐 주장이 좀 명확하게 저는 뚜렷하게 좀 주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 자리에서. 이게 두 번 다시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. 진짜 할 말은 다 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질문도 했어요. 면접관께. 아, 임원들한테? 네. 임원분들한테 질문까지 하셨다고요? 네네.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?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. 제가 할 말을 하고 네. 뭐 학점이나 영어 점수 관련해서 네. 제가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뭐 학점, 영어 점수 얘기하면서 그것들 커버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합하지 않냐라는 질문도 들었고 정답은 분명 아닙니다.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당당했던 태도 그리고 아쉬움을 남기고 나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유효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면접자의 신분이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포인트 때문에 되게 당당해 보였기 때문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저도 이제 후배들이 면접 네. 보러 간다고 뭐 이렇게 팁 좀 알려달라고 하면 흔히 뭐 싸가지 없다, 나댄다 라는 정도의 인식만 심어주지 않을 정도면 네. 본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뭐 할 말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이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. 네.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말하고 나오는 것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다. 왜냐면 말 못하고 나와서 후회할 바에 말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나. 실제로 많은 후배들을 입사를 시켜봤나요? 매 기수 2명 정도씩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서 좀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합격 팁. 제가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조언 중 하나가 내가 입사하고 현직자라면 이라는 그 가정을 하고 어떤 모습을 그려나갈 건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라고 항상 많이 얘기를 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나는 뭐 동아리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뭘 느꼈다. 근데 이거를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좀 써보겠다라는 식의 그런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상상을 해보는 거죠. 내가 이 직무를 맡았을 때 내가 지금 기존까지 쌓아왔던 나의 역량이랄까요? 경험이랄까요?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부분, 내가 현직자로서 일을 했을 때 어떻게 쓰여질 것이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,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상상을 많이 해보는 훈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. 적극적으로 저는 동감합니다. 좀 더 들어가서 본인만의 필살기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현직자 인터뷰? 가장 대표적으로 현직자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왔고 채용 설명회 같은 것들 저는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군데를 갔어요. 회사마다 뭐 쓰는 용어가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때 뭐 이슈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직자 말고는 사실 알기 어려워요. 회사 분석, 기업 분석 해보시면서 뭐 어떤 사업들이 있고 어떤 이슈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셨겠지만 매 순간마다 이슈들이 생겨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?를 알 수 있는 거는 현직자 가장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, 그렇죠. 지금 이 산업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, 현직자의 고민은 무엇이냐, 이런 부분들을 듣고 상상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면접 때 녹일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현직자들을 이렇게나마 또 만나봤고. 면접에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무도 없는 그냥 방에서 혼자 면접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. 혹시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때 본인께서 스크립트를 외우려고 하셨나요? 대본을 보면서 외우셨어요? 스크립트를 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. 스크립트를 외우는 순간 꼬여요. 어떤 컨텐츠를 갖고 답변을 해야겠다라는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마다 시간을 좀 재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. 시간을 좀 재가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선 라는 정도까지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좀 포괄적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저도 그 시기를 겪었고
진짜 두 번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은 안 돌아갈 것 같아요. 되게 힘들어요. 심적으로. 혹여나 안 되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?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딱 그 마음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좀 간절한 마음을 좀 면접 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. 저는 사실 뭐 취업 설명회 뭐 4번 가고 뭐 이런 얘기 뭐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이런 얘기를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던 거거든요. 그럼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갖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. 자, 구독자님들 특히나 삼성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잘 보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할 수 있다잉.